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성 암 증가율 1위인 전립선암 또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비뇨기과 질환들 많이 있죠.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요실금이라든가 또 방광염, 또 과민성 급성 방광염, 또 남성들 예방 접종도 좋고요.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남성 암이 증가하고 있고 또 남성 암 증가율 1위가 전립선 암 또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데 최근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전립선 암이나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와 연관이 돼 있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로 좀 많이 변화가 됐죠. 그래서 육식 섭취, 그러니까 기름진 지방식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식생활로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생활 습관과 관련해 가지고 전립선 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평균 생존율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노인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 특히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꾸준히 네, 몇 년 사이에 있나요? 아무래도 전립선은 남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고 그 배뇨와 연관돼서 1차적으로 배뇨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변복이 불편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가장 많이 원인이 되는 질환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환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방송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건강 검진에 대한 빈도수도 증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강 검진을 받으시고 나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을 의심된다 해서 추가 정밀 검사를 요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립선과 관련된 질환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러면 이건 노인성 질환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이제 60대 이후에 주로 증상이 많이 나타나니까 노인성 질환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부터도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전립선에 대한 검사, 이게 전립선 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득장수지 검사라고 해서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만져보는 검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도 전립선 암 검사라 그래서 전립선 특이항원 PSA라고 해서 이런 전립선의 암 표지자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암 표지자에서 검사 수치가 증가돼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전립선 암이 진단되기 때문에 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50대 이후에 전립선 암에 대한 사전 검사라고 하면 이런 검사를 간단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한 네. 부분이군요. 이 남성들에게 있어서 이 전립선이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보통 이제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광 하부에 위치해 있고 한 20g 정도 되는 밤톨 모양의 조직입니다. 상당히 부드러운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길이 요도입니다. 그러니까 방광 바로 밑에 요도를 감싸고 있는 밤톨과 같은 구조인데
그 가운데가 이제 요도가 지나가니까 비대해지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자연히 오줌 줄기가 가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뭐 간접적으로도 성기능 장애가 이제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남성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게 나 요즘에 이제 발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력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발기 능력에 대한 문제하고 동반해 가지고 배뇨 장애가 있다, 오줌 줄기가 가늘다든지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아무래도 전립선이라는 거 하는 것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면은 내가 이런 전립선과 관련된 증상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성에게는 전립선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죠. 대부분 그러니까, 여성도 간혹 전립선이 있냐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요. 그러세요. 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줌 소변 줄기가 좀 가늘어지거나 네, 소변 놓기가 좀 힘들거나 네. 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럼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이 잘 퍼지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까? 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전립선 구조를 볼 때 네. 요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바깥을 싸고 있는 것이 전립선이기 때문에 요도 주변으로 자라는 경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많습니다. 이행대라고 해서 요도 주변의 조직이 커져서 오줌 줄기를 압박해서 생길 수 있는 경우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이 되겠고요.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오면서 이 바깥쪽 변연대라서 말초 바깥쪽에서 생겨서 안쪽으로 침범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증상이 별로 안 나타나세요. 그래서 전립선 우리가 뭐 암이라고 하는 것이 침묵의 암살자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아무 네, 소리 네.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고 있다가 암 진단 받고 나서 뭐 급격하게 뭐 치료를 받든지 검사를 하든지 하다가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라 들어온다. 이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전립선 암에 네. 암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증상이 좀 나타납니까? 네, 그래서 초기에는 무증상 대부분 국소암인 경우는 무증상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소암인 경우 진단을 위해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세 이상이면 전립선 특이항원이라 해서 PSA라고 하는 특이항원 암 표지자 검사하고요.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전립선을 촉진하는 환자 손을 뭐 환자를 겉에서 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아마 비뇨기과 왔는데 갑자기 항문 보여주세요. 항문에 손가락 놓고 진단하고 만져본다 그러면 되게 남자분들도 되게 부끄러워하세요. 그래서 뭐 안 닦고 왔는데요.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직접 만져보는 경직장 전립선 촉진. 그래서 이것을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립선암이 국소암인 경우는 무증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 진행되는 암에 있어서는 서서히 증상이 이제 진행되면서 방광 출구 폐색을 일으키기 때문에 배설을 못 해가지고 소변 보는데 갑자기 급성 요폐라든지 소변이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거든요. 이런 증상. 또 하나는 뭐 혈뇨라든지 남자에 있어서도 요실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을 참지 못하고 찌끔찌끔 지린다든지 아니 뭐 내가 갑자기 소변 보는 게 이상하다. 뭐 불편한 정도가 심하진 않은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또 하나는 국소암인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배뇨와 연관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전이암이라서 암이 이제 전이가 된 다른 부위로 확산이 된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골전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뼈 통증이라든지 척수 압박에 의한 신경 증상, 골절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 드셔가지고 어느 날 대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낙상골절이라서 뭐 샤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욕조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시거나 그러면은 손목 같은데 골절 많이 되시고 하는데요. 전립선암이 진행된 분들 같은 경우는 척추골절 이제 요골절에서 이제 꼬리뼈 있는 쪽이나 골반 있는 쪽에 척추가 부러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뼈전이가 주로 이제 골전이가 되면 전이가 됐을 때 그렇다는 골반 말씀이시죠? 전이가 많이 되시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데는 약화돼 가지고 이렇게 넘어지시면은 다른 분보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 선수들도 그렇고 축구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집에서도 일반적으로 뭐 엉덩방아 찢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지만
이런 이제 혹시 갑자기 나는 평상시에 아무것도 아닌데 가볍게 넘어졌는데도 골절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남성 전립선암 같은 경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기 검진을 한 번씩 해보라고 하셨는데 네. 1년에 그럼 네. 정기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됩니까? 네. 보통은 이제 50세 이후에 전립선에 대한 검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주로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검사를 많이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과 연관된 전립선암 검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담 전화 문자 네. 네,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그 장애자 분인데요. 네, 예. 그 소변을 조금 이따 지금 이렇게 넣었으면 조금 이따 10분도 안 돼서 또 눈다래고 네. 자주도 아니 너무 심하게 그러는데 네. 그 뭐 이상이 있는 거나요? 아, 지금 장애를 갖고 계신다 했는데 네. 어떤 장애하고 그다음에 지적 나이가 장애예요. 네? 예. 지적 장애. 나이는 어떻게 되죠? 두 분인데 네. 한 분은 여자분이고 25이고 한 분은 35이고 그러거든요. 아, 네. 근데 한 분은 그렇게 자주 놓고 또 한 네. 분은 아예 뭐 아침에 자면은 그걸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아, 예. 보통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 지적 장애 있는 분들은 아마 인지 기능이나 표현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 때 본인이 스스로 화장실을 못 가고 아마 뭐 주변에 누구 도움이라든지 이런 뭐 가족이나 돌보시는 분들이 이제 도와줘서 가야 되는 경우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주 간다면은 노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편감을 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소변 양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대부분 소변 양이 적으면서 자주 가는 경우가 있고 소변 양이 많으면서 자주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구분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옆에서 지켜보실 때 소변을 한번 보러 가는데 소변은 뭐 양은 별로 없는데 자꾸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해서 방광 자극 증상이 지적 장애 있는 분들은 그런 거 표현 잘 못하시지만은 그래도 방광 자극 증상에 대한 예민도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져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소변량이 많지 않은데도 자주 가시게 되는 거니까 이런 어떤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도 소변을 이제 본인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누구의 돌봄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의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방광 자극 증상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시적인 거다 그러면은 일단 좀 지켜보시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반복이 된다 계속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서 염증 여부를 확인해보고 염증이 없는데 소변량이 적으면서 자주 간다 이런 경우에는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서 약물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지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변량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광이 하는 역할은 소변을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릇 크기가 작은 사람들은 소변을 자주 보겠죠. 아무래도 자주 퍼내야 되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성인 경우에 방광 크기는 우리가 방광을 측정할 때 방광의 크기를 측정할 때 방광 크기를 그 소변 컵을 이제 종이컵 있지 않습니까? 자판기에 보통 우리 종이컵 그래서 그 종이컵이 한 100cc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성이다 하면은 소변을 보는 게 그 종이컵에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한 300cc 정도를 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볼 때마다 100cc도 안 되는 양을 본다면 적은 양이고 한 번 보는데 한 3컵 정도 본다면 많은 양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많이 볼 때는 일단은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과식이라 해서 우리가 많이 먹으면은 그게 쌓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꾸 배설을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릇 크기가 정상 크기인데 자주 보시는 경우는 많은 양이 나오시니까 먹는 양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많이 마시고 커피 많이 마시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뭐 맥주 같은 거 드시면은
이뇨 현상이라서 소변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소변량이 어느 정도 보는지를 보시고요. 만약에 소변량이 적은데 자주 간다? 그러면 방광 자극 증상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소변량이 많은 경우는 집에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양을 좀 조절해 주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지적장애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옆에서 가족이나 돌보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관찰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번 일기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뇨 일기라고 하루에 실제로 보시는 거하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는지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병원 오시기 전에 만약에 병원에 진료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은 한 2, 3일 정도 배뇨일기라고 해서 소변 보는 횟수, 양 한번 측정해 가지고 오시면은 아마 진료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야뇨증이 뭐예요? 야뇨증? 야뇨증은 우리가 자다가는 소변을 한 번도 안 보는 게 정상입니다. 말 그대로 잘 때는 소변을 보면은 힘드시잖아요. 자고 깨면. 그래서 한 번 이상 소변을 자다가 깨서 보는 것을 무조건 야뇨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뇨증이 힘든 것은 대개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방광 기능이 미성숙돼서 소변을 이제 자주 보니까 이제 야뇨증, 소변 보다가 지리고 오줌 싸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야뇨증이 한 번 이상 보시는 경우. 남성 같은 경우 이제 60대 이후에 보는 남성에 있어서 야뇨증은 전립선 비대증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면 소변을 이제 보낼 때 시원하게 보지 못하니까 잔뇨가 남아서 방광에 남은 잔뇨에 의해서 방광 자극 증상이 자다가도 생기기 때문에 자주 보시는 거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밤에 커피라든지 이런 많이 먹어서 많이 나오시는 경우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하나는 이제 소변량이 적은데도 자주 가시는 야뇨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방광 자극 증상 아니면 수면 부족과 연관해서 불면증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밤에 한 번 이상 소변 보면 야뇨증입니다. 네. 이 앞에 설명한 것도 그렇고 뒤에 설명한 것도 그렇고 이게 옮을 수도 있나요? 야뇨증 옮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 현상. 앞에 거는요? 앞에 거. 과민성 방광 자주 보시는 거, 지적장애 자주 보는 것도 전염성은 전혀 없고요. 예를 들면 요즘에 날씨 추워지고 그러니까 움츠러들거든요. 그러면 땀으로 배설되는 양이 적고 그러면은 소변으로 나가는 양이 많습니다. 우리가 날씨 추워지면 음료도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따뜻한 국도 많이 먹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변을 보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자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빈도수가 소변량이 적으면서 자주 보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방광의 예민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염되거나 그런 질환이 아니고요. 하나는 이제 여성에 있어서 소변 자주 보는 경우 소변 볼 때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뇨가 나고 피가 묻어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급성 방광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광에도 감기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되게 많이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장애 있으신 분들도 보면은 많이 아파가 소변 보려면 막 손으로 회음부 있는 쪽에 가리고 이렇게 쪼그리고 하면서 아파요 막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급성 방광염의 원인 때문에 자주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도 자주 보시면 다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염성은 없습니다. 저도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같이 소변을 같이 이렇게 자주 넣는 거예요. 안 그랬었는데 이게 전염병인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아마 주변에 이제 같이 지적장애 있는 분들을 돌보거나 보시다 보면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긴장하시면서 아마 화장실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면은 급성 배뇨통이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장애우들 데리고 계시면서 돌보는데 그러면 소변 화장실 잘못 가고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변을 참으면 방광염 생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인물은 썩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소변 참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소변 볼 때 아프냐 안 아프냐 이게 제일 구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은 전혀 안 되시니까 화장실 변기 같이 쓴다고 방광염 같이 걸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남성 암이 이 전립선 암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립선 암의 원인은 뭔가요? 네, 보통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아까 서두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 그다음에 인종, 가족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시면서 많이 생기고요. 뭐 인종이라고 하면은 서구인들, 그러니까 육식을 많이 하는 지방 섭취가 많은 서구인들에서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력이 뭐 아버지가 전립선암이 생겨서 진료받았다 그러면은 자제분들도 꼭 전립선암에 대한 이제 관련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외에는 이제 호르몬, 남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고요. 식이 습관 이런 것들이 발병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전염성 질환, 뭐 전립선염, 뭐 성생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으로 돈 많은 사람, 뭐 가난한 사람, 뭐 또 하나는 가끔 가다가 정관 수술 받고 나서 전립선암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뭐 이제 학술 보고도 있었는데요. 그건 무관하다고 논란이 됐지만 지금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 그럼 전립선 암은 어떻게 치료하게 됩니까? 보통은 이제 전립선 암도 모든 암이 다 그렇습니다. 국소암과 전이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조직 내에 있는 국소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이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사는 기간이 뭐 10년도 안 되고 한 5년 이상 뭐 예를 들어서 80세 이후에 뭐 나이가 많으신데 거동도 불편하고 그런 분들은 대기요법이라 일단은 관찰만 하십니다. 특별하게 아픈 데 없으시고 그러면은 좀 뭐 국소암이다 그러면은 이제 대기요법 하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명 남은 생이 10년 이상 뭐 20년 더 사실 것 같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국소암인 경우는 전립선 조직을 드러내는 일단 조직 검사해서 전립선암이 전립선 내에만 국한돼 있다는 전립선 조직만 드러내면 됩니다. 그리고 전이암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일 많이 전이가 되는 것이 뼈거든요. 뼈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치료라든지 다른 화학요법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를 하게 되면 전립선 꼭 드러낸다고 하셨는데 네, 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까? 네, 전립선은 오줌 나오는 길이 꽤 있기 때문에 전립선 조직만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도 주변으로 해서 조직을 잘 마무리만 하면 되게 이제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수술 후유증으로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성기능 장애하고 요실금 증상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성기능 장애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실금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회복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수술 후에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전립선암도 완전 치료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소암 같은 경우 모든 암이 국소암이다 어느 부분에 한정돼 있다면 절제술 이렇게 떼내면 그건 뭐 암 조직이 없어진 거니까 이거는 완치가 된 것이고요. 전이암 같은 경우는 완치의 개념보다는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뭐 골절 조심하셔야 되고 배뇨곤란에 대한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염증이라든지 다른 후유장애 뭐 배뇨곤란 중에서 가장 많은 급성요패니까 이렇게 소변이 갑자기 막히시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뭐 전립선암의 치료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완전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립선 비대증 어차피 나이가 드시면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 현상, 나이가 드시는 것을 어떤 약물로도 치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성 질환, 노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나이 들어간다 하면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치료하시면 약물 치료하시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불편해하지는 않습니다. 고민하시는 것들이 뭐 전립선 비대증으로 죽냐?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돌아가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질환인데 전립선 비대증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생활 습관에서 음주 많이 하시고 고기 기름진 지방식 섭취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비만과 관련해서도 생길 수 있는 대사성 질환도 많지만은 이런 배뇨 관련 증상에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급성요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식생활 습관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은 전립선 비대증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전립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뭐 예방 방법이라든가 또 뭐 권장 음식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보통은 우리가 현재까지 알려진 뭐 식이요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위험인자가 동물성 지방 섭취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지방 고섬유질 식이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우리나라 고음식인 된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전립선 암에 고기 드시고 된장찌개 꼭 드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으로는 전립선 하면은 제일 좋은 뭐 과일이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 리코펜이라고 하는데 그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토마토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녹차도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녹차가 문제가 뭐냐면 그 자체는 전립선암 예방엔 좋지만 소변이 많이 늘어나세요. 그래서 조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운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